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이 치솟으며 국내 물가도 연이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37%로 늘리는 방안을 잠시 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 한도죠.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정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빼든 격입니다. 네. 휘발유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 선까지 오르면서 네. 일단 정부가 정말 이제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가 바로 유류세를 최대한 올리는 건데 네. 최대한 이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는 건데 이미 정부가 30%까지 유류세를 낮췄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는 이제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네. 이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뉘는데 네. 이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은 정부는 이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휘발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820원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말에 국제 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습니다. 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진 겁니다. 여기에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유류세가 리터당 57원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정부는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에 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연 거는 그만큼 물가 인상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비상경제장관회의 오늘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당 기간 고물가, 성장 둔화 등 복합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경제팀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여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의 5월 물가는 8%를 훌쩍 넘어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면서 큰 폭 상승하였고 국내 물가도 지난 5월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 안정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습니다. 철도, 우편, 상하수도 등 중앙,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의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팀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와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축산물과 관련하여 추가 가격 안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여 석유류 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습니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현재 수입 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높이겠습니다.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 긴급 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 개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부처별 책임하에 소관 분야의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 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별 주요 물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처 장관님들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부 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추경호 부총리 발언 듣고 왔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물가 안정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공공요금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 이런 네.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철도, 우편, 상하수도 등 이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기와 이 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그래서 경제팀이 이제 석유류와 또 농축산물 관련해서 추가 가격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류세 내용도 언급이 됐는데요. 예상됐던 대로 37%로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했죠.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이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37%까지 확대를 해서 이 석유류 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 네.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는 화물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이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이 현행인데 이거를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농축산물 물가도 요즘 심상치 않은데 이번 부분에 관련한 대응책도 좀 나왔죠. 다른 그 전에 내용도 하나 정리해 또 주시죠. 이제 좀 하나 추가드리면은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네. 그거 언급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드리면요. 네.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현재 이 수입 관세를 3%에서 0%로 인하를 해서 네. 막 국내선 운임도 인상 압력을 좀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됐고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른 가격을 좀 잡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름철에 이 가격 변동이 심화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이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농축산물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농축수산물과 필수 식품 중에 이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매일 이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물자를 방출하고 긴급 수입 등 이제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을 통해서 적기에 대응해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또 말씀해주신 내용들 이제 언급을 한 거 보면은 물가 인상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장관 회의도 연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이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제가 이제 질문 2번으로 준비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전국 주유소 일단 휘발유하고 경유 평균 가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리터당 평균 가격이 각각 2,107원 그리고 경유가 2,115원입니다. 연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난달 경유가 1년 전보다 무려 45.8% 올랐고요. 휘발유는 27% 올랐는데 정말 급등세가 멈추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네. 때문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이 또 보호무역 주치에 들어가면서 정말 설상가상입니다. 이 가공식품 중에는 밀가루와 치즈, 식용유, 소시지, 시리얼, 빵 가격 등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또 외식 품목도 정말 줄줄이 가격이 올랐는데 서민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갈비탕, 치킨, 칼국수, 네. 냉면 이런 음식 가격도 많이 인상됐고요.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과일하고 수산물, 축산물 등인데요. 물가 상승 대열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렌지와 깐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올랐고요. 오징어와 닭고기도 10% 선을 넘게 올라서 민생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1월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1월에 3.6%, 또 2월에 3.7%, 3월에 4.1%, 4월에 4.8%, 5월에 5.4%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10여 년을 살펴봐도 5월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이 소비 수요가 회복을 하면서 석유류가 특히 이제 요즘 드라이빙 시즌이라 그러잖아요. 1년 전보다 무려 34.8% 올랐습니다. 축산물 가격도 10% 이상 상승을 했고 전기와 가스, 수도, 요금 그리고 이 공업 제품 또 가공식품 등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통계청 국가 포털 통계에 잡힌 지난달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 대상 이 400여 개 품목 가운데 가격 상승폭이 10% 이상 되는 품목이 무려 93개로 20.3%에 달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올해 이 소비자 물가가 연간 4.7% 오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지난해 말에 아마 올해 이제 경제 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전망치가 2.2%인데 그거보다 2.5%포인트 대폭 상향 조치를 한 겁니다. 네, 이처럼 물가가 굉장히 상승폭이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